정부가 FTA 대책으로 내놓은 피해 보전 직접 지불 제도가 지원 대상도 까다롭고 금액도 적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인에서 박물관 앞산 터널로가 오늘 준공돼 다음 달 개통되지만 통행료가 너무 비싸 개통 효과가 날지 의문입니다. 포항 울산간 고속도로가 당초 올 연말 개통 예정이었지만 예산 확보가 부족해서 내년 개통마저 장담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다가구 다세대 주택을 저소득층에게 공급해주고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있는 건물은 제외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5일 수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어제보다는 낮 기온이 조금 내려가겠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어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의 날씨 공진희 기상캐스터가 전합니다. 때이른 더위도 오늘부터는 조금씩 누그러들겠습니다. 대구는 지난 사흘 동안 낮 기온이 30도를 웃돌았는데요. 오늘은 28도에 머물며 어제보다는 기온이 조금 내려가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많이 내려가겠습니다. 대구의 예상 낮 기온 21도로 평년 기온을 밑돌 텐데요. 그동안 워낙 더웠던 탓에 상대적으로 서늘하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또 오늘은 하늘에 구름이 가득하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에서는 저녁부터 내일까지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일부 지역에서는 안개가 짙게 끼어 있고요.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교통안전과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FTA 발효에 따른 수입 물품 증가의 대책으로 정부가 내놓은 피해 보전 직접 지불 제도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이 까다롭게 설정돼 있는 데다 지원 금액 또한 턱없이 적어서 농가에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박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각종 FTA로 피해를 보고 있는 농가에 지원금을 지급해 경영 안정을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FTA 피해 보전 직불제. 그런데 지난 2004년 도입된 뒤 단 한 차례도 발동되지 않았습니다. 수입량과 기준 가격 충족이라는 요건을 갖춰야 하는 데다 물가 상승률과 간접 피해를 인정하지 않는 등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중앙정부가 하는 게 좀 경직돼 있다고 나야 돼서야 그 자체가 기준 같은 것도 그렇고 이래 보면은 안전지혜를 인정은 안 해주거든요. 이런 가운데 지난달만 한우와 송아지가 처음으로 피해보전 직불금 지원 품목에 선정됐지만 한우 농가는 오히려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원 금액이 한우 한 마리당 고작 13,000원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생산 안정제 지원을 받는 농가는 그나마 이마저도 지원금이 차감됩니다. 어느 기준에서 나온지도 저희들은 납득을 못 하겠고 정말 큰 소 13,300이라는 거는 진짜 밥 한 그릇도 5,000원, 7,000원 하는데 가뜩이나 한우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 농가들은 이 같은 쥐꼬리만한 지원금이 재정산되지 않는다면 수령 자체를 거부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목소리를 건의 드려놨습니다. 건의를 드렸는데 이 건의가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피해 금액을 우리는 보상받지 않겠습니다. 까다로운 조건에다 지원 금액마저 너무 적어 속빈 강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직불금제. 수익 개방의 여파를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FTA 피해 보전 지불금 제도가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경상북도가 올해 20억 원을 투자해서 도내 13개 시군 29헥타르에 FTA 대응을 위한 대체과수 명품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은 경주시가 6헥타르로 가장 많고 영천시와 상주시가 4헥타르, 안동, 구미, 군위, 고은 등이 각각 2헥타르이며 블루베리와 체리 등의 재배를 지원합니다. 주요 대상 사업은 모노레일과 비가림 시설, 관수 시설, 관정 시설 설치 등 시설 현대화와 신규 조성 사업 등입니다. 산림청 헬기 이마댐 추락사고 원인 조사에 나선 국토교통부 산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에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조사위는 헬기를 산림항공본부로부터 넘겨받아 김포 잔해보관소로 옮기기 위해 동체를 분해했습니다. 조사위는 블랙박스의 운항 기록과 조종사들의 음성 기록 등을 정밀 분석하는 한편 다각도로 헬기 결함 여부도 조사해야 돼 사고 원인을 밝혀내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4, 5층짜리 주택에 엘리베이터가 없다면 얼마나 불편할까요?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원룸이나 다가구, 다세대 주택을 사서 저소득층에게 공급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해 논란입니다. 정동원 기자입니다. LH가 다가구, 다세대 주택을 사들여 저소득층에게 임대해주는 사업을 시작한 건 지난 2005년부터 아파트를 새로 짓는 부담 대신 기존 주택을 활용하자는 취지입니다. 경북에는 올해부터 안동, 김천, 영주, 상주, 영천, 칠곡 지역으로 확대돼 매입 대상 주택을 고르고 있습니다. 안동에 원룸을 가진 유인철 씨도 주택 매입에 응했지만 접수조차 못했습니다. 주택에 엘리베이터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입주민 입장에서 보면은 엘리베이터가 있으면은 더욱더 편리하고 좋은데 LH공사에서 임대주택을 매입을 하면서 어떻게 엘리베이터가 있다고 접수 허가조차 안 받아주는 게 도저히 황당하고 말이 되겠습니까? 관리가 어렵다는 게 LH의 답입니다. 엘리베이터 고장이나 비상 상황이 생길 경우 대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광범위한 지역에 산재되어 있고 이제 일반 아파트와는 달리 관리원이 별도로 상주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입주민의 안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입주자의 편의보다 관리 편의가 우선인 셈입니다. 공용 전기 요금이 많이 나와 저렴하게 임대해 줄 수 없다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대별로 나눠지는 부담액은 크지 않은 데다 노인이나 몸이 불편한 사람이 많은 저소득층일수록 엘리베이터가 더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LH의 좋은 사업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 스승의 날을 맞아 대구 경북 지역의 우수 교사들이 정부 포상과 장관, 교육감 표창을 받습니다. 표창을 받는 교사는 대구 690명, 경북 777명 등 모두 1,467명입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오늘 오후 3시에 대구 학생문화센터 대공연장에서 경북교육청은 본관 대회의실에서 수여식을 열 계획입니다. 대구시의회는 오늘 제2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시정 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합니다. 시정 질문에서는 앞산터널로 통행요금 문제와 도시철도 3호선 교통수요 과다 예측 문제에 대한 대구시의 입장과 향후 대책에 대해 질문할 예정입니다. 또 팔공산 비로봉 정상 완전 반환 방안 마련과 노후화된 종합화장시설 대체시설 마련 등을 대구시에 촉구할 예정입니다. 5분 자유발언에서는 대구의 근대 역사에 적극적인 홍보를 요청하고 20, 30대 노숙인에 대한 실효성 있는 관리 대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대구 달서구 상인동과 수성구 범물동을 연결하는 4차 순환로 앞산터널로가 오늘 준공돼 다음 달 정상 개통됩니다만 아직까지도 비싼 통행요금 때문에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간 투자로 건설된 앞산터널로 10.4km 구간에 대해 민간 사업자가 대구시에 신고한 통행요금은 1,500원. 대구시는 다음 달 중 통행요금을 최종 결정할 계획인데 현재로서는 1,500원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너무 비싼 요금 탓에 도로 이용률이 떨어져 앞산 순환로의 상습 지정체 해소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아주 부담이 되는 금액이고 대구시에서 과연 이게 시민을 위한 행정이었는지 아니면 너무 성급한 행정이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대구시 의회는 2005년 당시 협약요금 1,200원 수준으로 조정을 요구했지만 대구시는 재정 부족 탓에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통행요금을 만약에 할인해줬을 경우는 한 26년간 한 300원 정도만 할인해주더라도 한 1,000억에서 한 2,000억까지 통행량에 따라 다릅니다만 시에 별도 재정 지원을 해야 될 우려가 있고 개통 후 5년간 최소 운영 수입을 보장해 줘야 하는 문제도 현재는 통행료 수입과 재정 지원금 규모를 예측하기 어렵다며 대책 마련에 손을 놓고 있습니다. 상습 지정체 해소라는 당초의 목적을 얼마나 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 또다시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하고 말 것인지 다음 달 개통을 앞둔 앞산터널로의 현 주소입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성년의 날을 앞두고 전통 성년례가 재현됩니다. 대구시는 오는 18일 오후 228 기념중앙공원에서 성년의 날 기념 행사를 갖고 향교 의정국장의 지도에 따라 성년의 예절을 갖추도록 하는 전통 성년례를 재현합니다. 또 퓨전 국악 공연과 비보이 댄스 같은 축하 공연과 함께 다도 체험과 가훈 써주기 행사도 열 예정입니다. 대구시는 행사 당일 비가 내릴 경우 대구 향교로 행사 장소를 바꿀 예정입니다. 경상북도의회는 오늘 제2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별로 처리한 안건들을 최종 처리한 뒤 회회합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들은 경상북도 관광공사 자본금 출자 계획안과 가출 및 학업 중단 청소년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경북 재난관리기금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15건입니다. 당초 올 연말에 개통 예정이었던 포항에서 울산 간 고속도로 개통이 내년 말로 늦춰졌습니다. 예산 확보가 여의치 않으면 이마저도 불투명합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2009년 착공, 산을 뚫고 다리를 세우는 4년간의 대역사. 드디어 포항 울산 간 고속도로가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포항 쪽 진입로인 오천 문덕 나들목은 연내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문덕 IC가 개통이 되면 포항시 도시계획도로와 포항시 국도대체 우회도로에서 고속도로를 손쉽게 이용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포항 울산 간 고속도로는 총 연장 53.68km로 특히 포항 문덕 나들목에서 양북면 512 동경주 나들목까지는 19km에 불과해 경주 간포항까지 17분이면 갈 수 있고 포항에서 울산대 부근 울산 분기점까지는 30분이면 갈 수 있어 쇼핑시설이 몰려있는 울산 삼산동까지 50분이면 도착이 가능합니다. 현재 공정률은 58%, 특히 올해 3,400억의 예산이 배정돼 공사에 탄력이 붙었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어서 공사는 원활히 추진이 되고 있고 내년 12월 준공 목표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에 필요한 마무리 공사비가 4,500억이나 돼 공사비 확보가 고속도로 내년 준공에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오는 17일과 18일 오전 11시에 대구 수목원에서 숲속 음악회가 열립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이번 음악회는 대구시립예술단의 금관 육중조와 프리소울 앙상블의 여성 중창과 남성 중창, 혼성 이중창, 뮤직 앙상블 소리나무의 오카리나 연주 등으로 꾸며집니다. 또 대구시립 국악단 한국무용팀과 대구시립 무용단의 공연도 함께 펼쳐질 예정입니다. 대구시가 장애인의 정보생활 지원을 위한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사업을 펼칩니다. 이 사업은 보조기기 가격의 80%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지원 대상자는 180여 명, 보급 품목은 독서 확대기와 특수 마우스, 영상 전화기 등 장애 유형별 정보통신 보조기기 78가지입니다. 신청은 오늘부터 오는 7월 12일까지 받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백화점에서 손님을 가장해 상습적으로 고가의 가방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45살 정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재판부는 피고인이 오랜 기간 대형 매장에서 가방을 훔치고 피해액도 많아 책임이 무겁지만 훔친 물건을 사용하지 않고 집에 보관해두면서 계속 범행을 저지른 만큼 정신과적 원인도 범행의 원인의 하나로 볼 수 있어 치료를 조건으로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조금씩 누그러들겠습니다. 어제도 대구는 30.4도까지 기온이 올랐는데요. 오늘은 28도에 머물며 어제보다 조금 내려가겠습니다. 내일은 21도로 평년 기온을 밑돌겠습니다. 비교적 서늘하게 느껴질 수 있겠으니 몸이 놀라지 않도록 체온 조절 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간간히 구름이 지나는 가운데 울진의 가시거리 400m에 불과하는 등 일부 지역에서는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운전하시는 분들 주의하셔야겠고요. 이 동풍이 부는 경북 동해안은 오늘 저녁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 대구 18도로 어제보다 높습니다. 낮 기온은 28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떨어지겠습니다. 구미의 낮 기온 27도로 예상되고 봉화의 낮 기온 23도로 어제보다 낮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울진의 낮 기온 18도로 비교적 서늘하겠습니다. 물결은 2.5m까지 일겠습니다. 네, 당분간 비 소식은 없는 상태고요. 토요일에 다시 평년 기온을 되찾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